조심하시고요. 저희가 계속 통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통증 치료 수단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중에 오늘은 교정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뭐가 반짝반짝하는 거 저걸 보시면서 저게 뭐지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한 지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험들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 교정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 아세요? 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척추관이라는 건 신경이 빠져나오는 척추 사이의 공간인데 그 공간이 협착이라는 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을 따라서 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괜찮은데 막 걸을 때는 괜찮은데 걷다 보면은 점점 허리 사이가 눌리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은 저려가지고는 좀 허리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좀 앉아서 쉬었다가 또 가면은 괜찮으니까 또 그러다가 또 100m 가면은 또 저려가지고는 또 가다 쉬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게 협착증의 특징인데요. 이 척추 사이 공간이 원래는 신경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넓은데 그 사이가 신경이 나올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되지를 못하면 이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늘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또 증상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침을 놓는다고 해서 공간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교정 치료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척추관 협착증은 훨씬 빈도가 높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척추가 점점 노화돼서 척추가 점점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평균 연령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협착증이 뭐야? 되게 생소한 질환명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척추라는 거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요추, 청골, 미골까지 해가지고는 이 허리 사람 몸에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 기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중심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 얹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붕도 얹고 벽체도 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둥이 기울다든지 기둥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 집이 버텨질까요? 안 버텨질까요? 잘 안 버텨지겠죠. 가령 이제 창문이 자꾸 삐그덕거려요. 삐그덕거려가지고 창문을 갈아 끼워봤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삐그덕거려. 왜? 집 자체가 기울어 버렸거든. 그럴 때는 창문만 갈아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기운 것 자체를 바로 세워줘야지 그런 게 나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의 이런 중심들이 많이 흐트러져요. 해서 이 기둥이 좀 휘어진다든지 틀어진다든지 이 자세나 습관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불량해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창문이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몸에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간 척추 교정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이 교정 방법은 손으로 하는 추나요법에 비교해서 공간 척추 교정술이라고 불러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척추 공간 자체를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틀어진 척추를 하나하나 두드려서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를 두드려서 바로 잡는다 그래서 골타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치료 원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 뒤에 보면 안내책자들 저희가 쭉 꽂아놓은 것 중에서 골타요법에 대한 안내책자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 뼈를 직접 두드려서 교정한다 그래서 골타요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어떤 원인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휘기 시작을 하면 혹은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나타나죠. 이쪽은 넓어져 있고 이쪽은 좁아져 있잖아요. 보통 증상은 이 좁아진 쪽으로 증상이 잘 나타나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신경들이 좀 눌릴 테니까. 자, 전기가 활발하게 공급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전기가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그쪽에 이제 기능이 약해지거나 혹은 이상 감각이 나타나거나 하겠죠. 그래서 골타요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좁아져 있는 척추 사이를 일단은 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좁아진 상태에서는 교정을 하더라도 잘 안 들어가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공간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두드려주면 튀어나온 뼈들이 이런 식으로 또 쉽게 교정이 되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 7년 전부터 어깨동무한의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정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특발성 측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측만증 중에서 기능성 측만증들은 쉽게 교정이 되고 쉽게 회복이 되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특발성 측만증들은 실은 평생 간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것 경우도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는 왼쪽에서부터 한 2주 정도 교정을 했더니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손편지를 쓴 게 있는데 저희 졸업생들 앨범 써놓은 거에 보면 빨간 편지지가 하나 있을 텐데 그 친구가 이제 직접 써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이분은 한 2년 전에 찾아오셨던 분인데 처음에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리 한쪽이 힘이 완전히 빠져서 그러고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걸어보세요 하는데 이쪽이 힘이 없으니까 까치발을 전혀 못하는 분이었는데 한 4번 교정 치료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허리 뒤쪽 다리를 까치발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산에서 7년 전에 넘어져가지고는 여기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이제 다리를 절고 다니셨던 분인데 한 4번 정도 교정 치료하고 나서 그분이 통증이 좀 많이 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해보세요 했는데 까치발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환자분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면서 와 서로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 이런 경우도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죠. 이분은 한 2-3달 전에 제가 이제 졸업을 시켜드린 분인데요. 전방전이증이라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배열이 돼야 되는데 이 뒤에 연결고리가 끊어져가지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한 7번 정도 교정, 이분이 이제 척추가 밀려나가다 보니까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잘 못 주무셨던 분인데 이분도 한 7번 정도 교정 치료하고 완전히 딱 맞았죠. 그래서 증상도 완전히 소실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저희가 또 박수 쳐드리고 같이 졸업을 시켜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질환만 좋아지느냐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를 못 쓰게 되지만은 만약에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눌린다 그러면 위장이 어떻게 될까요? 몸과 위장이 자기 기능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맨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속이 쓰려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위장약 한 2달 먹으면 좀 나아지는 듯한데 또 몇 달 지나면 또 다시 소화 안 되고 또 불량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자, 위장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위장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 배선이 문제가 생겨서 위장이 아무리 위장만 보고 고치더라도 위장이 자기 기능을 완전히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위장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건 흉추 쪽에서 시작이 되는데 흉추 한 6, 7, 8번 정도예요. 저희가 작년 봄 해가지고는 한번 역류성 식도염 걸리신 분들을 한 40분 정도 모아놓고 교정 치료를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역류성 식도염이 실제로 이 척추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6번, 7번, 8번이 다 틀어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정 치료를 하고 서로 이제 영선씨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명상도 하고 하면서 했더니 대부분의 증상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능이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만성적으로 뭔가가 잘 안 낫는다. 내과적인 질환도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내가 뭐 심장이 안 좋아, 비염이 잘 안 나. 이런 분들은 척추를 한 번 정도 좀 손볼 필요도 있겠죠. 자, 해서 척추를 손보고 교정 치료를 받으려면은 이제 어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동. 역류성도 그럼 어떻게 뚫리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위장병들도 좀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등에 문제가 있어요. 저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 갖고 와요.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배열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은 만져보면은 우리가 만지는 것만으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만성적으로 잘 안 낫는다, 혹은 이제 교정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깨동무에 오시면은 혹은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오시면 저희가 또 잘 진료하고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